대통령 신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신당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제에서 자기 운명을 가른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신당 차원의 것을 다들 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대 새정치국민회의를 다시 당을 갖다가 창당하다시피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도 그 전에 보면 민자당이라고 새로 삼당 합당을 통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으로 그걸 갖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막판에 새누리당이라는 그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총선과 대선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신당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또 여러 형태가 있죠. 여러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방식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방식이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방식이 있고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신당을 지금 판단할 것이냐. 근데 이 신당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국민적 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신당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총선에서 또 이기고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통해서 국가관을 정립시켜 나가고 국정 운영을 또 바꿔 나갈 때 이 신당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국민적 지지가 지금 우리 당에 대한 뒷받침이 상당히 약하죠, 지금. 미미합니다. 이는 보수 대립 분열의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그 면모를 일신하는 그 쇄신이 인요한 이번에 교수를 통해서 혁신위원장이 집도위로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자원들의 기득권은 전부 다 수술대 위에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들어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술 집도위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게.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벅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걸 또 좀 나눠서라도 인재영입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부 인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총선 집권당에 다 총선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원 중에서 대중성이 있고 국민들 인식 괜찮은 그런 자원이 있다면 차출해야죠. 다방면으로 우리가 배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와야죠.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뜬 인물로 따지자면 한동훈 장관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자원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다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인으로 치자면.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이 한마디로 키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변화의 메시지가 국민통합이 그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국민통합위가 다시 주목을 받는데 거기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김한길 위원장 알다시피 당 통합의 대명사다. 당 M&A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정계 개편을 주도했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민주당 YS랑 좀 같이 있다가 YS 3당 합당에 반발하고 DJ가 스카웃을 한 거죠. 그래서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DJ를 정치적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재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를 꿈꿀 때 멘토 역할을 그 사실상 국민의힘의 조기 입당 결정을 뒷받침해 준 부분이 뭐 김한길 위원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이분은 근본적으로 아마 가장 이 정계 개편을 많이 하고 신당 창당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치 캐리어도 뭐 YSDJ 다음으로는 뭐 상당히 한 35년 가까이 되니까 이분이 또 지향하는 또 정치는 늘 탈이념 정당이에요. 탈이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정치가 천박해져 버리고 정치가 실종된 데는
너무 양진영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휩쓸린 그런 기존 정당들의 한계가 맨살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제가 볼 때 국민통합위원장 할 때 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위원장은 딱 제대로 판단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중도 모당층이 떠나고 합리적 보수까지도 이제 조금 떨어져 나가고 특히 MZ 청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중도를 지향점을 갖는다 그러면 또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들에게 보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탈이념의 어떤 그런 이름물이 필요하네. 이름 가지고 중도로 집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슬기로움을 갖춘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편으로 김한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할 겁니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성을 또 오래전부터 왔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이후에 다시 부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윤상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힘에 예를 들면은 이 당이 오면 우위 지지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총선에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극장할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지난 대선 때는 함께 했잖아요. 예. 0.73% 이길 때 좀 뭔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총선은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자꾸 덧셈 뺄셈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당이 민주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선거예요. 특히 총선이에요. 특히 국민의힘 내적으로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의 독한 소리 그냥 쓴소리 다 했죠. 그죠? 때로는 인신공격으로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기네들이 쏟아낼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안 갔어요. 왜 이 사람들도 그나마 그래도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비록 비주류지만은 이 상태에서 건전한 보수, 보수의 핵심 변화를 갖다 추창하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언론이나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일부 그걸 납득을 해주는 거지. 막상 뛰쳐나가지고 민주당이나 뭐 정치적 지행이 없는 무소속으로서 그런 애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그렇게 신당 만들어서 뭐 출발을 하는 것은 그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우는 아이 왜 웁니까? 젖달라고 우는 거죠. 뭔가 억울하고 자기는 아픔이 있고 배고픈데 울어 적히면은 누군가는 저도 못 주고 보다도 못 주고 아울러 주고 처스려 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걸 자꾸 니들만 독설을 내뱉고 그래놓고 같이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이래버리면은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좋은 점수를 못 줘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참 우리가 함께 가기 어려운 그런 지행이다 이분들하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 하겠죠. 그럴수록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래 너희들 목소리도 존중할게. 우리도 우리의 이 목소리를 같이 서로 연구하면서 타협하고 이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 과정을 녹여나갈 때 다시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폭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포럼 전에 이준석 전 대통령 인터뷰를 했는데 보수정당 국힘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다. 말은 금방 말한 대로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런 이야기라도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두 번이나 끌어안았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MB 때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친이 친박 그 싸움이 가장 뭐 치열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MB도 홍준표 당시 당대표 서울시장 보선에 참패 이후에 당대표 사퇴 이후에 그때 선택한 카드는 비대위였어요. 물론 비대위 절대적으로 비대위를 끌고 갈 그런 뭐 큰 힘이 박근혜는 좋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만일 MB가
박근혜 비대위에게 공천거리라든지 기존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비대위를 해봐라 그랬으면 박근혜는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 총선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었겠죠. 그만큼 MB는 나는 재조명하는 게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박근혜 비대위에게 어찌 보면 정권 뭐 자기도 대통령 하면서 챙길 사람이 총선에 많았을 건데 MB는 그걸 다 내려놨거든요.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부른 정당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인 정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그나마 여차 잘못하면 신당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여야간에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이 저게 쉽게 마무리가 정개특위에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비례대표 47석의 이 캡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또 지난번처럼 21대처럼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먹을 거냐. 민주당은 그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위성정당. 그럼 국민의힘도 그렇게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걸 또 그냥 또 집어먹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우리가 이준석 전 당대표는 이런 분들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은 그 신당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은 그 신당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뭐 흔히 말하는 신당의 유혹이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대상은 전부 수도권 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보통 5% 미만의 이런 접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번 강서 보선처럼 17, 8% 가지도 않아요. 보통 5%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당이라는 보수 뭐 개혁 보수 신당이 또 튀어나가지고 이쪽에서 표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대책 없는 거죠. 막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내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이런 분들이 독설 그리고 상당히 아프게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한 거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보다는 내년 총선 이분들보다는 더하면 10배, 100배 더한 문재인 정권의 5년의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아우르고 추스려야죠. 그럼 이것도 선거법 협상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거법 협상 결말이 나버리면은. 그래서 자꾸 12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연동형 비례제가. 제가 오늘 뭐 쉽게 이야기 다 해드리는. 그대로 존속된다면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연말까지 유승민 대표도 그래야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연말 연시에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 지역구가 서울 강서 을이십니다. 여기서 3선을 하셨는데 강서 을에서도 이번 보궐선거는 졌죠. 많이 졌죠. 예. 아마 서울 전체가 비슷하리라 봅니다. 강남권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님이 볼 때 서울에서 국힘의 총선 승리 전략이랄까요. 좀 그 금방 말한 국정연한 당의 변화 이런 거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좀 특히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유권자에 좀 특이한 면면이 있어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 후보에 대한 동의가 높은 거지. 후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당에서 내놓으라고 뭐 당 대표가 추천한 뭐 그런 뭐 인사고 대통령이 뭐 낙점한 인사고 하더라도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지역에 걸맞는 인사를 우리가 공천하는 길이고 우리가 너무 영남권 정서가 딴 거 아닙니다. 위대한 우리 영남권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유권자들인데 좀 보수를 이해도가 높은 지역적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절대적인 지원을 등에 없는다고 해서 이걸 당의 수도권 전략으로 가져가는 건 이거는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을 영남권 유권자들이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는 뒷받침 그런 든든한 마탱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수도권 선거에서는 정말 실력과 역량, 능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후보를 세우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치 지향점이 절대 너무 오른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국민과 유권자한테는 뭐 어떻게 지금 다시 그 일꾼으로 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보다는 예. 지금 천박한 이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너무나 진영 논리에 쌓인 이 정치가 천박해져 버렸어요. 예. 정말 행편없는 이 모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단히 암담한 상황이다. 다시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고 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성숙한 이제 선진국 진입의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치가 희화화되고 조롱의 거리가 아닌 정치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국민과 국익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일념이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 정치의 일선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의 새로운 도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